자,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최순실 씨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는 그야말로 최순실 사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판단을 한 게 헌재인데 이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어요. 어떤 내용이냐? 왜 헌법소원을 냈느냐? 이경재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주장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은 국민의 특검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의 특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태생상 불가피한 결과였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어떠한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금융 지식이 없어서 이해도 하지 못합니다. 네, 이경재 변호사 과거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헌법소원을 낸 게 야당이 추천한 특검법 위반이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저 주장을 하고 그 형사 22부에 그러니까 최순실 형사사건 처음 기소됐던 그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이 특별법이 위헌이니까 이걸 헌법재판소에다가 좀 제청을 해달라고 하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피고인이 할 수 있는 조치가 헌법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로 헌재에다가 이 법률이 위헌이니까 그래서 내 권리의 침해를 받았으니 심판을 해주세요 하는 게 위헌 소원이거든요. 그거를 지금 헌법소원을 신청을 한 거라서 그런 절차적인 면에서 뭐 자연스러운 수순이고 일종의 좀 여론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시간 끌기용? 그런데 효과에 대해서는 글쎄 이미 뭐 그걸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진행이 됐고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여론전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판 과정에서도요, 뭐 여러분 특검에 갈 때 민주주의 특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재판 과정에서도 최순실 씨 측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 추천해서 임명한 특검은 두 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것은 국민주권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회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서 위헌이다. 주장입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의. 궤변이죠. 민주당과 바른정당 뭐 이렇게 해서 합의 추천을 했다고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당이죠. 여당은 빠졌으니까. 그 여당은 안 했죠. 그때 당시. 정치라는 것은 어차피 타협과 합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뭘 중요하냐? 국회에서 원의로 말하자면 국회 의결 과정을 거치는 거. 그게 다수결의 원리가 바로 민주주의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런 국회 의결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여야 간에 한쪽이 양보할 수도 있고 타협할 수도 있고 절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자체를 가지고 위헌이라 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대한 이해 부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논리에 따른 궤변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지금 궤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최순실 씨 측 변호인단은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왜 위헌이라고 냈냐면 특정 정파, 정당의 국가의 주요 임무를 배타적으로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대표적인 예가 북한헌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위헌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상당히 이 주장 자체가 상당히 조금 너무 경강부회가 너무 심한 그런 하나의 사례가 아닐까. 어처구니가 좀 없다는 분들이 많아요. 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어떤 정당의 정파가 국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그 규정, 그런 사례 자체가 북한 헌법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 이것이 지금 그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만으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그러니까 국민의당하고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특별검사를 왜 도입했습니까? 이 여당의 이 가장 수뇌부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당시 현직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거기다 청와대 비서실장, 민정수석 현재의 권력이 그대로 다 개입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 여당이 관여했을 때는 이 특별검사의 독립성, 정치적 독립성이 상당히 심각하게 훼손당할 수 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야당에게 추측을 넘기자는 것이 야당만의 생각이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이 여당도 상당한 의석을 갖고 있었지만 여당도 거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했던 거고 그것이 결국 여당 수뇌부만 동의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행사되었다는 식의 이 이야기는 현실을 몰라도 너무 옳은 소리가 아니냐. 그러면 지금 북한에서 있는 조선
인민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식의 북한 조선노동당이 하는 식으로 그 모든 방식하고 같다? 이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억나죠? 예전에 로인스키 스캔들이라고. 루윈스키, 예. 클린턴 전 대통령 때. 예. 미국의 클린턴 전 대통령 때 특별검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 성추문 사건과 관련해서 그때 대통령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검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닉슨 때도 그랬고요. 예, 닉슨 때도 마찬가지였고 대통령과 관련된 그 대부분의 사건들이 있으면 특별검사가 투입됩니다. 두 번째, 북한을 쓰면 자신이 보수 세력으로부터 뭔가 지지를 받고 우리나라에서 참 못된 그 언어 중에 하나가 뻑하면 종북, 네. 뻑하면 북한, 그다음에 너희들이 하는데 왜 북한이 지지하냐 이런 식으로 정말 탈논리적으로 비맥락적으로 북한을 끌어들이면 뭔가 그 설득력 있고 지지할 것 같은 이러한 아주 잘못된 이 색깔론에 깊이 물든 사람들이 저런 논리를 펼친단 말이에요. 이런 논리를 펼칠 때 가장 대표적인 이 흐름을 보면 논리가 없을 때 북한을 끌어다 당긴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지금 최순실 씨에게 국민들은 최순실 씨에게 보고 싶은 건 헌법 소원을 하는 최순실 씨가 아니라 반성하고 사죄하는 최순실 씨를 보고 싶합니다. 네.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67억 5천만 원에 홍성열 회장에게 팔고 서울 서초구 내곡동 안골 쪽에 있는 집을 사서 아직은 이사를 못 갔죠. 구속 수감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 이사갈 집이 부동산 중개인의 블로그에 소개가 됐는데 이게 대단히 호화롭다 이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먼저 2층으로 돼 있는데 1층의 구조는 방 2칸에 욕실이 2개, 주방. 뭐 그럴 수 있죠. 2층 40.37평에 방 3칸에 욕실 2개. 자, 욕실이 위아래로 4개입니다. 지하층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넉 대에서 10대까지도 주차가 가능하다. 이 개인주택이고 디자이너 모녀가 이 집전에 살았는데 자, 그리고 모두 수입자재로 지은 지중해풍의 건축이다. 이 메디터레이니언 스타일이라 그래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2번은 조경 관리를 하러 정원사가 오는 집이다. 뭐 가드너가 온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가격은 30억 원이 안 되는데 이 호화로움이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네요. 호화주택은 맞기는 맞네요.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네.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도 화장실이 몇 개냐 집에 그걸로서 말하자면 집에 네. 가격이라든가 뭐 호화로움이라든가 이런 걸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과거에 우리들이 그 어려울 때 살 때 아파트에서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얼마나 원했습니까? 네. 아침에 되면은 뭐 위아래 어른 뭐 이렇게 하니까 화장실이 늘 복잡했는데 화장실 한 개짜리 예. 집에서 6 대부분 사람들이 예, 7식구 살았죠. 이 집은 이제 화장실, 욕실이 4개 이제 뭐 위아래로 두 따져 개씩. 있습니다. 예, 예. 어쨌든 뭐 호화주택인 것만은 틀림없고 제가 볼 때는 이 원 소유자가 지금 판 사람이 유명한 이모 씨라고 디자이너고 예. 그 따님도 뭐 이름 다 나왔지만 뭐 신소미 그런 배우였기 때문에 아마 뭐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뭐 여러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 손님들이 많다 보면은 그 주변에 피해를 주니까 아마 저런 집에서는 주차장을 좀 많이 둬가지고 많이 찾아오는 손님들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은 자, 지하 아마 주차장 모습 보고 계세요. 네. 아마 저렇게 방도 많고 네. 또 주차장도 있는 거 보면 저게 뭐 경호원이 있으리라고 있기 때문에 저런 것은 아니고 경호동은 따로 짓는다니까 앞으로도 뭐 특사라든가 이런 걸 해서 나올 경우 내곡동 정치를 하려는 원대한 뭐 좀 긴 안목으로 저 집을 구입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오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교롭게도 여기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도 관련이 있는 곳에서 멀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국가정보원에서 약 1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이명박 전 내곡동 사저 부지에서 500에서 600m 정도, 직선거리로 한 400m. 걸어서 한 네. 1, 2분 거리입니다. 이렇게 예.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내곡동 좋아하는 건가요? 그렇게 봐도 되나요?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네. 서울 안에서 저렇게 개인주택지를 찾는 게 그것도 공간 여유가 있는 개인주택지가 내곡동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거에서 얼마 안 되는, 그러니까 대안 중에 하나였기 네, 때문에 네. 내곡동이 지금 두 전직 대통령의 자택들이 들어서게 된 것 같은데 아마 이제 호화주택이다라고 하면 이제 또 여론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보통 저 정도 그러니까 뭐 양순이나 청평 이런 데 집을 짓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좀 그래도 돈 좀 있다고 하는 분들이 짓는 집 형태가 좀 저런 식의 건평한 90평 안팎으로 해서 1, 2층에 욕실 각각 2개씩 하고 뭐 이런 좀 저 지어진 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저 시기에 좀 저런 게 유행이 아니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걸 뭐 박 전 대통령이 또 호화주택을 구입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아마 매물로 나와 있는 집들 중에서 구입하다 보니까 경호라든가 가격대 이런 것이 맞는 게 저 집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저기 보니까 아마 디자이너 이전에 그 주인이 디자이너면 좀 많은 파티라든가 이런 외부 손님들을 많이 맞이할 용도로 아마 지은 것 같은데 네네.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 뭐 모르겠습니다. 정치를 다시 사저 정치를 재개한다라고 하면은 들락거리는 사람이 많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글쎄 저 주차장이 차라리 꽉 차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뭐 네네.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래서 이 집이 원소유주가 아니고 이제 이사를 왔는데 직전에 살던 배우 신소미 씨 본인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라온 게 거의 없는데 요즘 갑자기 내가 이름이 검색어 상위에 올라가고 하는 게 불편하다. 소속사와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분이 1995년에 미스코리아 워싱턴 미 출신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는 뭐 또 인터넷도 잘 활성화 안 되던 시절이라 부담스럽다 이겁니다. 저는 사실 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저는 신소미 씨라는 분한테 상당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는 이 뉴스를 통해서 저분의 성함을 알게 되었거든요. 자, 그런데 배우 입장에서는 네. 이 자신의 이름이 배우에게는 알려지는 굴욕인데요. 것이, 예. 알려지는 것이 이 자신의 연기나 또 뭐 자기가 출연한 뭐 프로그램 작품 때문에 알려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런 자신도 생각지도 안 했던 문제 때문에 알려진 거에 대해서 네. 얼마나 조금 기분이 좀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름대로 또 차원에서 유명한 분이세요. 예, 그렇구나. 네. 그렇지만 저 같은 사람은 잘 모르니까. 네. 어쨌든 그러니까 세간의 화제가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기분이 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제 딱 보름 남아있는 본투표가 보름이죠. 모레부터는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선이 시작되는 게 이틀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본투표가 보름 남았습니다. 대선 특보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근 여론조사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표본수가 가장 비교적 많은 것, 그리고 유선전화, 무선전화 비율이 그나마 격차가 좀 적은 것, MBC와 한국경제신문이 한 여론조사 결과 하나 참고로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요. 바로 문재인 후보가 39.1%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30.1%로 두 사람 간의 차이가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홍준표 후보 9.5%, 심상정 후보 4.1%, 유승민 후보 3.8%, 주요 정당 후보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런 것이 이 MBC 한국경제신문이 이전에 실시한 것과 변화가 얼마나 있느냐, 이것을 이제 비교해서 보여드립니다. 문재인 후보가 좀 많이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3.9%가량 올라서 지금 39.1%를 기록한 거고요. 안철수 후보 상대적으로 좀 내려갔습니다. 4%가 넘게 하락을 해서 30.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는 조금 2.1% 정도가 올랐고요. 네, 심상정 후보도 이 조사에 따르면 0.9% 정도 상승했고 유승민 후보도 1.0% 정도 상승했다. 자, 이 결과는 안철수 후보만 지지율이 빠졌다. 이런 공통점인데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자, 이걸 참고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어제